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고층 빌딩의 한 사무실에서 정전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층 사무실을 나오기 위해서는 라이터로 작은 불빛을 만들면서 캄캄한 계단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20층이나 38층의 계단은 나에게 아프리카의 초원이나 달의 분화구처럼 한 번도 현실적인 풍경이었던 적이 없는 환상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다. 김행숙 시인의 에세이집 에로스와 아우라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숨어있던 상실감은 사물을 통해 나타난다. 다시 한번 슬픔을 가져오는 그 사물들은 교환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을 불이 아니라 눈물로 태운다. 태우고 또 태우지만 언제든 그것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로 당신을 이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 부재할지라도 당신은 결코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저 눈물이 마르고 지금은 내가 울기를 멈췄을 뿐. 오늘 다락방의 꿀단지는 송기영 시인이 채워주셨습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지난 가을 개봉했던 영화죠. 마담 뺑덕. 많이들 보셨나요? 심청전에 대한 색다른 해석이 흥미로운 작품이었는데요. 영화 상영은 끝났지만 소설 마담 뺑덕은 아직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설 마담 뺑덕을 집필한 백가음 소설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가음 작가야 너무 유명하죠. 제가 굳이 양력을 읽어드릴까 싶지만 또 읽으라고 하니 살짝 읽어봐 드릴게요. 200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고요. 지금까지 소설집으로 귀뚜라미가 온다, 조대리의 트렁크, 힌트는 도련님이 있고요. 장편 소설로 나프탈렌, 향, 그리고 이번에 출간을 하신 마담 뺑덕, 이렇게 6권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쓰셨어요. 그죠? 그다지 부지런한 건 아니지 않나요? 등단한 지 14년 됐으니까. 장편이 3개나 있고 소설집이 3개나 있으면 많은 거 아닌가요?
소설가 치고는 적절한 건데. 네. 아, 제가 시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 근래 책을 좀 자주 네, 내서. 그래서 그렇죠. 더 그 인상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게 하나 있네요. 뭐가요? 수상 양력이 없네. 보통 이렇게 작가가 오시면 상 받은 거 읽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깨끗해요. 제가 완전히 보기에 난 인디 밴드 뭐 하는 것 같아 계속. 인디 맞아. 요새 한국에서 바쁜 작가 중에 손을 꼽죠. 전화하면 바쁘다는 게 일이잖아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김민정 씨만 하겠어요, 제가. 얼른 말씀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바빠요. 글을 쓰는 건 이제 연재도 뭐 신문 연재하던 에세이도 다 끝나고 소설도 다 마무리됐고 이제 또 책 내야죠. 또 내요? 네. 아주 유능한 편집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급하게 네. 문인보 관련해서 원고도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소설집도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 책 나와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 홍보하러 나와가지고 앞으로 나올 책 얘기를 이렇게. 뭐 하여튼 이제 앞으로 나올 책들 원고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기 말이어가지고 많이 바쁘네요. 심사도 있고. 또 지방도 자주 가시잖아요. 지방 자주 못 가고 있는데. 아, 못 가세요? 예, 추석 때 이후에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가야 되는데. 네. 아니 네. 이번 책을 봤더니 집필을 여기저기 막 다니시면서 하셔서. 뭐 집필을 여기저기까지라고 하긴 좀 뭐 그런데 하여튼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썼어요. 서울에서 쓰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더 드릴게요. 뭐 오늘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나오신 건 아니죠? 아니요. 왜 그러세요? 불퉁거리시는 것 같아서. 저만 보면 그러세요. 저 이 영화 보셨어요? 마담 뺑덕? 못 봤어요. 안 보셨어요? 보려고 했더니 네. 벌써 내렸더라고. 저는 이렇게 빨리 내려서 몰랐지. 전 또 만나야 된다는 또 되게 의무감에 이거 다운받아서 봤어요. 아, 그래요? 응. 영화 어때? 전 정우성을 원래 좋아하니까 몸을 보려고 봤는데 다 그렇더라고요. 목소리만 생각나요. 아니 몸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혹시 이번 주 금요일 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전해드려야지. 정우성이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 팀 하여튼 그 팀하고. 네. 어쨌든 이 동명 영화하고 책이 같이 이루어졌던 작업이었잖아요. 네네. 영화하고 어떤 부분은 좀 공유가 된 거고 이 차이는 또 어떤 게 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영화사에서 먼저 제의를 했고요. 원래는 이제 원작이 있고 그다음에 영화를 만들거나 영화가 원작인 걸 소설로 바꾸는 작업들을 이제 해왔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소재, 그러니까 모티브를 같이 공유하고 작업 과정들은 따로따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소재가 아무리 같다고 해도 주제가 같아지는 건 좀 힘들죠. 서사 작업에서는.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아주 다양한 조금 시선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제의를 받았고 또 되게 재미있을 것도 같았고 또 이게 이제 심청전이잖아요. 제가 이런 작업들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뭐 심청전도 뭐 그중 하나였고 근데 영화를 제가 못 봤지만 이제 시나리오는 나중에 봤거든요. 소설 쓰는 중간에 조금 이제 불안해지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영화하고 동떨어진 또 작업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뭐 인물 이름이라든가 혹은 뭐 몇 개 에피소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소설에다가 그걸 공유를 했고 영화를 안 봤으니까 제가 딱히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도 보고 왔는데. 그거 어떻게 보는 건데 그거? 아니 돈 내고 다운 보고 4,000원이나 내고 지금 그거 이제 벌써 저는 떴어요? 돈 내고 봤어요. 4,000원 다운 내고. 어떻게 한대 벌써 이렇게 벌써 아니 이렇게 해서 난 그 제작사 대표님 자꾸 얼굴이 생각나네. 이런 전례가 거의 한국에서는 처음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쵸?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혹시 있대요? 잘 모르시나요? 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근데 되게 모티브가 갖기가 힘들지 않나? 그래서 고전을 하면 좀 그렇게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작업들이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당연히 보셨을 거, 심지어 시사회 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사회 날 안 갔어요, 수업 때문에. 네, 영화와 소설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에이, 뭘 그걸 비교까지 해요. 그건. 아니, 저 같으면은 되게 궁금했을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도.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시나리오는 많이, 봤었잖아요, 그죠?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답을 안 하는 게 다 이렇게 잘 피해갔어요. 아니 시나리오는 봤죠. 저는 시나리오도 온전한 시나리오를 본 게 아니고 그렇죠. 계속 수정이 되니까. 아니 그 제가 이제 스크립터를 하나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써서 그거를 그것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 친구한테. 왜냐하면 시나리오는 원래 영화가 짠 플롯이 다 짜져 있는 그러니까 순서가 다 짜져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부셨다 그래야 되나? 다 오려가지고 인물별로 다 이렇게 나눠놨었어요. 뭔가는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그 완성된 플롯은 대략적인 내용은 아는데 완성된 플롯은 잘 몰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모르지. 협업을 했는데 이렇게 한쪽을 모르면 이거 협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각자 일을 모티브만 공유하고 각자 이거 하자고 해서 그냥 했죠. 그쪽도 아마 책 나오고 봤어요. 그 전에 책을 읽으셨대요. 그쪽 이걸 의뢰하신 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책이 개봉하기 한 열흘쯤에 출간이 됐는데 그분들은 왠지 읽었을 것 같은. 읽었겠죠.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 개봉할 무렵에. 재밌었다고. 그때 이제 책을 보고 뭐 재밌다고 그런 말 서로 우리 피한다니까. 아니 저는 책에 이 카피는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욕망의 눈 멀다, 집착의 눈 뜨다. 능력 있어요. 이게 지금 자음과 모음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네. 이거는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백가람 씨의 요새 욕망은 뭐예요? 상인가요? 예? 아니 그 상은 농담이에요. 아니 상은 진짜 뭐 주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한 지 되게 오래됐고요. 예. 죄송해요. 괜히 서두에 상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요, 뭐 그게 깨끗해가지고. 근데 요 근래는 정말 무욕의 상태인데. 그럼 집착은 백가람 씨의 집착은?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오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오 하고 저기 가서 오 하고. 오늘 저희가 부른 거 잘못한 거예요? 왜?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니야. 되게 고마워요. 네. 별로 반응도 없는데 불러주셔서. 이거 잠깐 띠지 얘기 좀 해도 돼요? 네, 하세요. 이 띠지에 영화 포스터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카피랑 그 들어가 있는데 그 정우성 씨하고 이솜 씨 이제 영화 포스터거든 저게. 네네. 제가 저걸 할 때 약간 느낌이 안 좋다. 띠지를 조금만 찍어라. 영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꼭 영화가 안 됐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결말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니까 각자 서로 서야지만 서로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처음에도 했었어요. 근데 띠지를 너무 많이 찍었네. 그래가지고 이걸 떼야 되나 붙여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아요. 아니 저는 이 영화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우성을 원래 좋아하기도 했었지만 정우성이 별로 이 인물에 빠져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잊지를 못하더라고. 겉도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뭐 섹스씬 이런 것도 진짜 처절하게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하라니까 하는 느낌? 묘하게 약간 그래서 목소리만 들린다는 게 나중에 영화를 보면 느껴지실 건데 목소리만 남아요 진짜. 네. 제가 인터뷰 여러 번 했거든요. 저는 안 보고 그분들은 다 봤어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어요. 이렇게. 영화 내용도 듣고 영화의 품평도 듣고 그러고 있어요. 그 제가 가장 최근에 누군가 글을 올려서 보고 왔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만 보면 백가음 소설이 생각난다. 영광인데요. 요즘에도 검색창에 이름을 많이 쳐보세요? 아니 옛날만큼 자주 쳐보진 않아요. 이제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할 때 저 욕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작년 이맘때. 그래가지고 가끔 쳐봤는데 지금은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제가 왜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를 했냐면 앞서서 내셨던 단편집들이 있었고 거기서 보여줬던 되게 우리가 안 들켰으면 안 보였으면 하는 세계들을 되게 적나라하게 그린 소설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앞으로 또 소설집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좋아하냐면 좀 지치신 거를 저도 좀 느껴서. 소설이? 네. 그렇구나. 다 아는구나.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근래 그것이 알고 싶다만 보면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은 정말 너무나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너무 오랜만에 이걸 또 생각나게 하신다는 분이 또 이제 글을 올리셨던데 다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원래 시 쓰고 있는 중간에는 그게 다 과거에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이게 어떻게 묶일지 모르니까. 근데 소설은 기껏해 10개, 단편 10개고 그다음에 시간은 한 4년 좀 바라봐야 되니까 되게 면밀하게 작가가 자기가 뭘 써야 되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었고 또 이제 앞으로 나올 그러니까 곧 나올 소설집 지난 이제 4, 5년간 썼던 단편 묶음집인데요. 그거 뭐 비슷해요. 남자 얘기인데 이제 중년의 어떠한 위선, 위약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요 근래는 다시 모르겠어요. 뭘 쓸진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어떤 주제를 찾는다면 찾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옛날에 써던 것들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작가로서의 슬럼프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근래 겪은 거죠. 그러니까 겪고 있고 근래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쓰니까. 전혀 안 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면 쓸 수 있다면 그건 슬럼프가 아닌 것 같고. 아 진짜? 잘 아시면서. 아니요. 저는 왜 지금이 슬럼프 같죠? 욕인가? 그러니까 저도 그러는데 전혀 못 쓰는 때 있었어요. 그 힌트는 도련님 묶일 그 무렵인데 조대리의 트렁크 끝나고 단편 2개를 썼어요. 제가. 그리고 소문은 단련된다. 그런 근원 이 2개를 쓰고 한 2년 넘게 아무것도 못 썼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왜 저는 지금이 슬럼프 같죠? 그러니까. 무욕 상태라서 그런가? 제 소설이 마음에 안 드는 거겠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힌트는 도련님 보면은 거기 베타 소설 같은 것들 막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그게 편수는 한 서너 편밖에 안 되는데 시간은 거의 그거까지 합치면 못 쓰고 그것까지 쓰는 시간까지 하면 3년 반쯤 네. 되더라고요. 제가 이 텀을 세봤더니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실은 그때는 이제 준비한 게 다 끝났는데 이걸 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네. 근데 어쨌든 써야지만 그런 것들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소설가들이 저도 그게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되게 좋은 작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꼭 타작들이 있고 뭐 그다음에 준작들도 막 이게 막 섞여 있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소설집 안에서 가려내고 이렇게 묶는 것들도 이제 작가의 능력 같은데 네. 저한테는 그런 게 안 올 줄 알았어요. 제가 그냥 제 소설이 아주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옛날에 제가 그냥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위안 삼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그냥 그만하게 고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굉장히 그게 슬럼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못 쓰겠고 그걸 찾아내는 것까지는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또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 가장 평온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30대 중반쯤 됐을 때였는데 그냥 돈도 좀 이제 그냥 많이는 아니고 그냥 먹고 살 만큼 벌게 되고 뭐 집도 일산으로 이사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또 그런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뭘 써야 되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 그걸 쓰기 싫으니까 그랬던 거고 그냥 다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장편으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한 느낌도 들고 어쨌든 장편을 하나 하면 1년 내내 써야 되니까 좀 벌써 그렇게 해서 3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또 지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오늘 피곤하신 것 같아서 일부러 말을 많이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슬럼프를 왜 지금이라고 생각했을까를 미리 제가 알아보고 미리 얘기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제 슬슬 소설 쓰는 게 조금 버겁다라기보다는 좀 재미가 없다 그래야 되나 조금 옛날만큼 재미는 없어요. 소설 쓰는 게. 뭐 마담 뺑덕을 진행하는 써가는 와중에 신문 연재도 크게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매주 토요일마다
저 올해 정말 잘 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한테 기쁨을 주는 큰 연재를 하셨는데 연재가 끝났죠, 그죠? 지금 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네. 많이 힘드셨죠? 아 힘들죠. 매주 토요일마다 한 사람의 작가를 그렇죠. 초상을 그려낸다는 일이. 실은 글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 김민정 시인한테 그 오케이 사인을 받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모를 텐데 잠깐 소개 제가 네, 할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김민정 시인이 그 하고 있는 출판사죠. 난다라는 출판사에서 그 출간될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출간하는 시간들을 좀 줄이고 좀 그러기 위해서 거의 매주 이 원고 마감들을 같이 했죠. 신문사와.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에디터고 나중에 연재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책도 나올 책도 중요하니까 했는데 실은 거기에 싫고 처음에는 글을 쓰는 대상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어렵고 난감하고 그랬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감이. 마감 끝나면 바로 또 마감 네. 신문 마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사 같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인물에 대해서 써야 되니까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제가 아시겠지만 좀 푼수잖아요. 잘 그런 판가름을 잘 못하니까 되게 고마웠어요. 저보다 더 애쓰셨잖아요. 아니요. 제가 그 문인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백가음 작가님 앞선 세대에 그 일을 했던 유일한 한 분이 계시죠. 이문구 선생님. 그렇죠. 이문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게 애지간한 오지랖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아 진짜 그게 그냥 단순히 동료 작가나 선후배 작가들을 사랑해서만 되는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예. 오지랖 넓죠. 네. 근데 그 일은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그런데 정말 저의 마감처럼 매주 한 사람 한 사람의 뭐 문학 세계부터 해서 인생까지 다시금 쳐다보게 되는 기회가 사실 저한테도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왜 네, 그런 얘기는 쓸 때는 안 해주셨어요? 아니 잘 쓰라고 이제 무서운 이제 그런 포지셔닝만 제가 취했었는데 쉽지 않다는 일을 누구보다 잘 알죠. 예.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엔 너무 막 부담스럽고 힘들고 막 동생이죠. 다음이하고 매일 싸우고 매주 싸우고 막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사진도 막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근데 몇몇 대상들 그러니까 사진하고 뭐 통화를 하고. 처음에는 쓰기 전에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 했었어요. 뭐 미리.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쓰려고 그러는데 써도 되겠냐고 얘기도 물어보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실은 마감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건 제가 몰랐네요. 이미 나갔다. 그리고 그 멘트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이런 거는 싫은데 하는 걸 제가 알고도 있고 서로 잘 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이미 써오고 원고를 넘기고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네. 너그럽게 이해 좀 해줘라. 내가 뭐 이렇게밖에 못했다. 뭐 이렇게 사과의 문자를 제가 거꾸로 보냈거든요. 오늘 신문 나왔다. 뭐 이렇게. 네. 근데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좀 편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굉장히 조심스럽고 막 어쩌지 저쩌지 했는데 되게 좋아해주고 거꾸로 되게 반가워해주고.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오지랖이 넓으니까. 아니 제가 그 연재 얘기를 왜 했냐면 뭐 작가 뭐 소설가로서의 슬럼프 얘기도 했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난 20명이 넘는 남자 28명. 네, 28명의 시인, 소설가, 평론가들의 그 삶 문학을 다시 좀 조명을 해보면서 좀 내가 그래도 좀 치유받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저 되게 좋았어요.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굉장히 그러니까 첫 달, 두 번째 달 뭐 이렇게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을 제가 봤죠. 네. 나중에는 연재 끝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제가 그 하나를 느꼈는데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충분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애정이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한 요만큼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내가 그렇게 많이 조심스럽지 않아도 이 정도의 이런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해해주겠구나.
그걸 알았다고 할까? 그러니까 아까 되게 그게 진짜일까요? 물어봤는데 네. 그렇게 믿지 않으면 못 쓰겠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신 분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황석영 선생님. 황석영 선생님이 답장하면 좀 이상하지 제가 않아요? 기다렸다가 그분이 런던에 계실 때 썼어요. 런던에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문자를 보냈죠. 아마 그 외국에 계셔서 답장 못했고 그랬을 거예요. 28분의 이야기를 저는 어쨌든 꼼꼼하게 다 읽었던 한 사람이었는데 그 가장 힘들게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장 조금 뭐라 그러지? 그냥 내호흡하듯이 쉽게 쓰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 주로 이제 친한 사람들, 그쵸. 오래 봤던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저 지금 방송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네. 그 예를 들면 박범신, 네. 뭐 이기호 뭐 이런 그 선생님들 형들 힘들었고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모르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랑 네. 가족들 얘기를 객관적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실은. 그렇죠. 왜냐면 그게 이제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엄마랑 대화가 3번째 오고 가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항상. 지금도. 그러니까 뭐냐면 괜히 신경질 나고 뭔가 감정이 앞서면 대화라는 것들도 잘 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객관적인 거리감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조금 더 반대로 되게 친한데 이제 뭔가 일을 같이 한다던가 뭔가 이런 하면 조금 그런 선배들 뭐도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울컥했던 사람들도 있고. 네. 그건 좀 다르게 힘든데 네. 저 김성규라는 시인이 있는데 성규. 성규글은 쓰기만 하면 자꾸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 이상하게. 오바 아닌가요? 그 진짜 혼자 오바하고 있는 거지. 근데 뭐냐면 이제 성규랑 학교를 같이 다녔잖아요. 오랜 시간 같이 다녔고 데뷔하려고 둘이 애썼고 또 친했던 거기다 썼는데 친했던 연습생 시절부터 친했던. 그렇죠. 데뷔 전. 왜냐면 성규는 군대를 일찍 갔고 저는 좀 늦게 갔다가 3학년으로 복학했는데 거의 비슷할 때 복학을 해서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대학원까지. 네. 그래가지고 실은 가장 친한 친구 학교 다니면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2학번 후배인데 그런 새끼는 굉장히 똑똑하고 시를 아주 잘 쓰고 문학에 진심인 친구였죠. 그래서 하는데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죠. 그때 뭐 돈도 없고 이게 글을 써서 뭔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쓰긴 써야 되겠고 네. 그냥 그저 유일한 재미랄까요? 뭐 보람이랄까?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읽은 책들 이런 거 막 서로 자랑하기 바쁘고 그러면 좀 뿌듯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거 읽고 와서 서로 얘기하면 조금 마음이 위안되고 뭐 그런 시절이어갖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연재되는 걸 보고 이렇게 그냥 뭐 문자도 없고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정말 이 얘기에 좋았구나. 그리고 이 내 진심이 잘 전해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신 분 작가분도 계셨어요? 그게 이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믿을 수가 없는데. 거의 다 했는데 실은 그거보다도 제가 쓰면서 실수를 한 게 2번 있어요. 네. 2번 있는데 하나는 정영문 선배 근데 되게 친하죠. 되게 친하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 이제 술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는 했었어요. 선배 형 그런 거 써도 돼요? 그랬더니 쓰래.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너무 외롭다. 되게 결혼도 하고 싶어하고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썼는데 저는 좋았어요. 쓰는 사람은. 그리고 신문사에서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 국장이 내려와가지고 되게 좋아했대. 근데 이제 이런 걸 주고받았는데 되게 창피했나 봐요. 저기 막상은. 나도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사자는. 또 좋아도 했어요. 또. 아니 뭐야. 하여튼 뭐 그게 복잡한 거지. 되게 좋은 형이거든요. 외로움을 많이 타서 요즘에. 그거 하나 하고 그때가 조금 아차 싶기도 했고 좀 마음이 많이 걸렸고 그다음에 권여궁 시인 할 때 시집 제목을 잘못 나갔어요.
그건 진짜 다시 사과하고 싶은데 A는 그 토막난 순대처럼 운다는데 A는 토막난 정말 시체처럼 운다라고 썼어요. 근데 저도 못 잡고 그걸 그냥 나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기자도 몰랐더라고요. 설마 순대랴. 그냥 제가 시인이 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거 정확한 것 같아요. 시인이 되지 못한 그쵸. 이유. 네. 저한테는 그게 그냥 단순한 시체처럼 각인되는 거죠. 원래는 네. 순대가 맞는데 이미지가. 네네. 그래야지 문학적인 건데. 책이 6권인데 저한테는 뭐 소설 한 편, 뭐 장편 한 편에 대한 기억도 물론 있지만 저는 작가의 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6권에 실린 작가의 말이 왜 그러냐면 소설의 내용하고는 또 다르게 되게 따뜻함이 진심이 좀 많이 느껴졌었고 그래서 가족이 많이 보이고 그렇죠. 네, 그런 느낌 때문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고 또 소설에서도 이제 어떤 중년의 느낌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이 앞서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 아버지 생각하면 뭐 엄마한테만 본인 아버지 아니고. 생각하면 똑같지 않아요? 난 우리 아빠 사랑하잖아요. 저도 사랑해요. 네,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는 이렇게 울컥함이 있었는데 좀 아버지랑은 좀 울컥하면 더하죠. 다 많이 알려진 거니까 뭐 그런데 원래 문청이었고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뭐 시 소설 다 뭐 하고 문학을 하는 자식들을 이렇게 뿌듯한 부모들 거의 이제 힘드니까. 제가 엊그저께 어떤 술자리에서 어른 평론가 선생님 비슷한 연배의 어른 선생님을 뵀는데 백가람 작가님이 연재하던 그 지면은 거의 기억을 못 하시고 아버지가 나왔던 그거를 너무 감동을 진짜요? 받으셔서 저한테 얼마나 이 사람은 행복할까. 나는 내 자식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본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박상미 씨가 썼는데. 네네. 그거를 보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고. 네. 저희 집 다 선생이에요. 그 아버지 형제, 사형제 다 선생님이셨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얘기하는 걸 즐긴다 그럴까. 그러니까 백 작가님도 가르치는 일이 어떤 숙명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지. 그쵸. 그냥 제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애들하고 있는 게. 데뷔들도 많이. 데뷔들도 뭐 근데 제가 이제 뭐 어디 교수가 그런 게 아니라 학교를 다 저만 가르친 건 아니죠. 그래도 꽤 돼요. 7, 8번째까지 됐는데 제가 이전에 지금 이대 통역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했는데 아까 욕망 물어봤잖아요. 욕망은 없는데 가장 나한테 위안이 주는 건 있어요. 실은 요 근래는 재미난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데 그건 이제 학생들이에요. 학생들하고 그냥 얘기하고 수업 시간도 좋고 옛날에는 되게 가기 싫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내가 몸이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되게 버거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강의 중간에 다음 학기는 그만 때려쳐야지. 이게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된다고.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한 적도 있었는데 나 스스로 조금 성실해진 걸 요 몇 년 새 느끼고 있었어요.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또 술자리에서도 되게 좋아요. 애들이 문학을 막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보면 조금 안쓰럽기도 하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그들을 보면서 되게 편안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뭐 싶어요. 아버지도 그 고등학생 데리고 문학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성실성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50세부터 60세까지 정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권씩 발표할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데 말씀을 하셨대요. 진짜 하고 있어요. 했어요. 성실함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거는 진짜 꼭 하고 싶은 이와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까지 같이 얘기해 주세요. 50살까지 계획. 아니요. 당장. 저는 항상 그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평생 소설을 쓸 자신이 없었어요. 항상. 제가 쓰고 있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기도 했지만 이걸 내가
이런 주제를 나 스스로가 평생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했고 실제로 그런 슬럼프를 겪고 있었고 지금도 뭐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실은 50살까지는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소설에 대한 문학적인 계획은 물론 이제 제가 계획했던 건 하나 남았어요. 장편. 원래 마담 뺑덕은 원래 제 문학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소설의 계획에서는 원래는 없었던 이제 소설이었고 이제 다음 그러니까 장편에서는 뭐 향, 그다음에 나프탈렌, 그다음에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낼 그 종교에 관련된 어떤 구원의 문제 꼭 그 하나를 하면 원래 제가 계획한 건 거기까지였거든요. 책 6권. 근데 이제 마담 뺑덕 때문에 7권이 된 거죠. 그래서 또 뭐 쓰면서 50까지 50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슬픈데 좀 지나가겠죠. 근데 그 10권은 제가 동학 얘기예요. 동학 소설을 꼭 한번 쓰고 싶어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또 문학사 쪽으로 좀 필요한 일이기도 네네.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공부가 필요한 일이고 네. 이제 그 뒤에 얘기만 이제 따서 그렇게 쓴 거고 그 앞에 보면 41세부터 50세까지 10년은 공부하겠다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뭐 그게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해보고 싶어요. 네, 꼭 그래서 한 10권 정도는 오지랖 떨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동학 관련된 소설을 꼭 그쵸. 완성해 주셨으면. 10년 후의 얘기까지 벌써. 네. 오늘 어렵게 오셨는데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해 주세요. 이제 연말인데. 너무나 지난한 세월을 같이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 문학은 누군가를 구원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에게 위안은 줄 수 있는 꼭 그게 글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도 충분히 위안과 위로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도 그런 것 같고 연말이고 여러분들 하나에 잘 마무리하시고 서로에게 위안 줄 수 있는 마무리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구원과 위안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영화도 안 보시고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덥게 만들어 주셨지만 마무리를 또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민정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방의 꿈단지. 오늘의 게스트 큰일 났어요.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지금 제 앞에 와 앉아 계시는데요. 플리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리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죠? 플리지라고 하면은 쉽고요. 예. 뭔 뜻이에요, 이게? PLI-Z로 예. PLI가 플라이어블이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영문과 출신이에요? 아니요. 네. 네. 유연하다는 네. 뜻을 담고 있어서 네. 좀 뭐 쉽게 그냥 설명을 하면 뭐 유연함의 종결자 뭐 이런 식으로. 어머, 종결자도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본인대로 유연하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음악들은 좀 이제 음악적 장르에서는 다양하게 소화하고 싶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러한 유연성. 예,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네네. 그 문장의 소리를 이제 올해 들어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방송됐던 시와랩의 전격 소통 작전이라는 특집의 공개 방송에서 프리스타일 랩을 선보이셨다고. 예. 제가 죄송한데 못 들었어요. 아유, 아닙니다. 그때 4월에 어떤 거 하셨었어요? 4월에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때 걸 하라고요? 그냥 4월 거 찾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래퍼를 처음 만나는 거라서 네. 래퍼가 어떤 사람일까 했는데 일단은 평범한데 네. 일단은 유연함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혔어요, 지금. 그래요? 네, 전 유연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네네. 그 래퍼면은 노래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노래만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음악 장르가 랩이니까. 예.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랩 말고도 어떤 걸 하는지요? 뭐 글도 가사도 쓰고 곡도 만들고 이런 일은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래퍼기 때문에 또 가사를 쓰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모든 래퍼는 다 가사를 쓰나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사 쓰고
유연하니까. 그렇죠. 근데 네. 유연하지 못한 부분은 작곡은 못하고 뭐 아, 좀, 작곡은 또 못하세요? 예, 그러니까 프로듀싱이나 이런 거는 제가 좀 아직 못하는. 아, 그러면 입장이고요. 랩하시고 랩메이킹, 예, 가사 가사. 쓰는 것도 이게 포함되고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만 아, 그러면 누가 곡을 만들어 오면 예. 가사를 거기다 붙이세요? 아니면 가사를 쓴 걸 누구한테 주면 그분이 곡을 만드세요? 전자 후자가 다 이 되긴 경우, 하는데 예. 전자 케이스는 아직 많이 못 겪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예. 예, 실력도 실력이고 뭐 유연하다며요. 예 유연해야 되는데 더 유연해지려고 좀 네 노력을 예. 해야겠죠. 예. 그 원래 전공은 음악을 하셨나요?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뭐죠? 건설 및 환경공학 아, 토목 쪽이랑 그 경영과학 쪽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뭘 그리고 하셨다고 다시 한번. 건설 및 환경공학이랑 경영과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공부를 애지간히 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학문인 것 같은데 학교 물어봐도 돼요? 저는 학교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 카이스트 올해 졸업했습니다. 카이스트요? 예. 그거 진짜 천재 나가는 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굴은 그렇게 예. 천재처럼 보이지는 않아서. 아, 그러면 공부를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도 아예 그쪽을 했겠네요. 콰이스트 공부. 가기 위한 공부 있잖아요. 예. 일단 뭐 이과로 뭐 예. 들어가서 예. 뭐 사실 고등학교도 그 외국어 고등학교를 편입을 해가지고 또 들어가가지고 원래 공부 머리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네.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래퍼로 할 생각을? 사실 생각이나 관심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예. 그러면 그 어렸을 때는 음악의 전초적인 뭐 피아노나 뭐 이런 악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 힙합 쪽으로 관심 가지기 전에 막 어머니가 바이올린 같은 것도 시키시고 피아노도 좀 시키시고 예, 막 그래서 엄마 말로는 제가 뭐 막 박치 없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때 바이올린 선생님이 좀 많이 잡아줬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예, 덕분인지 아무튼 근데 왜 작곡은 못해요? 그러게요. 연주도 뭐 그렇게 실력이 안 돼서 그런지 아무튼. 와, 근데 제가 아까 못 외울 정도로 건설 및 환경공학, 경영과학, 복수 잘해오시네요. 잘 외워요? 나 공부 많이 한 사람 좋아해요. 네, 근데 그 전공한 것도 계속 하면서 래퍼를 활동을 할 예정이세요? 뭐 나중에 가서 그쪽에 뭐 좀 비전이 있거나 관심이 가거나 그러면 또 그럴 의향은 있는데 특히 뭐 경영은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분야라고 또 생각을 해서 예, 또 수강을 하거나 거기에 그 전공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예, 나쁘지 않게 생각해요. 어느 상황에서나 접목할 수 있고 제가 이해를 해둬야 되는. 예,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음악인이잖아요, 뮤지션. 예. 네. 어떤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전 진짜 래퍼를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래퍼가 돼서 저 영광이고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일단 뭐 계속 어릴 때부터 뭐 가사 쓰고 뭐 녹음하고 그러면서 공연도 계속 뭐 틈나는 대로 해오고 이랬는데 공연도 해오셨어요? 예, 공연 횟수는 좀 많아요. 예, 그래서 대전에 카이스트에 있을 때? 예, 그때도 네. 이제 옆에 막 버스킹이나 아니면은 좀 계속 공연하는 자리들이 있었거든요. 대전에서도 그렇고 서울 같은 데서도 뭐 가끔 친구들이랑 뭐 클럽 같은 데서 뛰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좀 많이 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만난 친구들하고 작업물도 같이 만들어서 올해 초에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2월에 졸업하고 그 뒤 반년 동안 막 좀 많은 걸 했는데 믹스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 비정규 앨범이랄까? 그럼 정규 앨범은 아직 안 내신 거예요? 예, 정규 음원 자체가 하나도 없고요. 음원 없어요? 못 들어요, 그러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믹스테이프는 들어보실 수 있어요. 예,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보통 원래 가수들, 원래 래퍼들의 노래 MR이나 인스트루먼트 그런 거를 이제 받아다가 그 위에다 그냥 제가 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팔면은 당연히 안 되는 그런 음원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건 어디서 들어봐요? 요즘은 막 클라우드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사운드 클라우드에도 올려놨고 아니면은 뭐 힙합 관련 사이트에도 다 게시를 해놨어요. 뭐 힙합 플레이어나 아니면
힙합엘리, 락힙합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간접 광고인가 이러면? 아니요, 저는 말해줘도 외국어 하는 것처럼 하나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찾아봐야지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런데 올려놓은 음원을 듣고 예. 그 듣는 사람들이 뭔가 평을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코멘트 같은 것도 코멘트가 남기기도 하고. 어떻다고들 해요? 전반적인 코멘트를 믹스테이프 통해서는 들은 바가 많이 없긴 해요. 네. 근데 또 믹스테이프 말고도 뭐 제가 밴드에서 또 개거하는 래퍼로서 활동을 또 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통해서 피드백 받는 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예. 어려운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마음 먹기인 것 같아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생소한 분야니까 네. 자기는 모르는 분야니까 도전해보기 지레 겁먹는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난 지레 겁먹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거보다 그러니까 사실 음반 뭐야? 음반 들려줘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예, 그렇죠. 노래한다고 하고 그러면 예. 근데 사실 막상 그 입장이 되면 음반 하나 내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작가가 돼도 책 하나 내는 거 어려운 것처럼. 그렇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음반 들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예. 그 가뜩이나 지금도 음반 시장도 되게 열악하고 어려움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음반이나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하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뭐 지금 제 역량으로는 아직 그런 믹스테이프 같은 거를 더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왜냐하면 뭐 정규 음원을 통해서 어쨌든 뭐 수익을 기대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이제는 시장 자체에서 좀 기대만큼 좀 거두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제 역량상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저는 지금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밴드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는 게 좀 더 이득인 것 같고, 특히 저는 또 그런 프리스타일 랩을 또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쓰이고 있는 방향이 더 맞지 않나 싶은 고민도 요즘 있어서 이걸로 어떻게 좀 풀어나갈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음악이 정말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예. 저도 뭐 음악을 뭐 래퍼는 처음 만났지만 네. 뭐 이게 힙합이다 뭐 이게 뭐다는 알잖아요. 네. 근데 힙합은 힙합이구나. 이건 내 취향은 아니네. 뭐 나는 내 취향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 힙합이 어느 날 탁 왔을 거란 말이죠. 네. 내 옷처럼 왔을 거고 난 입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네. 언제 처음에 힙합이다. 내 거다. 이런 마음이 어떤 음악을 계기로 왔는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힙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초등학교 때 예. 싸이가 데뷔를 했어요. 싸이가 초등학교 때 나왔어요? 그 당시 엽기 가수 막 해가지고 예. 싸이가 새라는 음원을 세댔어. 들고, 완전 예. 세댔어 그거. 그걸 들고 이제 무대에서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막 퍼포먼스 하는데 거기에 확 꽂혔어요. 원래는 막 바이올린 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랩은 음악으로 그때 치지도 않았어요. 어릴 때. 근데 그 뒤로 막 싸이부터 시작해서 막 한국 언더 힙합 막 그 당시 것들 쭉 찾아 듣다가 나중에는 외국 힙합도 막 찾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듣게 되고 이거 정말 매력 있는 장르구나. 다른 장르에서 못 느낄 수 있는 바이브가 있구나. 고등학교 때 막 공부하면서도 힙합이 네. 힘이 됐나요? 예, 엄청 많이 힘이 됐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데 중고등학교 있어서. 때 엄청.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인데 예. 래퍼한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질은 신념과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 내용이 결정되는 거고, 네. 이제 힙합에 요즘은 보여지는 것도 많이 중요한데 태도에서 그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태도가 예.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가수들이 나와서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예. 특히나 이제 래퍼들이 어떤 그런 태도 얘기를 예. 간혹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저 가요하고 가지만 이 래퍼들은 래퍼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런 태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결국에 래퍼들도 지금 너무 이제 시장이 커져서 각자 분야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태도가 또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들어왔던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저도 영향을 받고 제가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요즘 만약에
예를 들어 돈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그에 맞게 또 할 수 있는 음악들 더 팔리기 좋은 음악들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걸 신념으로 믿고 있는데 이걸 지켜야 하는 건데 막 어떤 유혹 돈이라든지 뭐 다른 유혹 때문에 타협을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부터 나를 지키는 태도. 지금 플리즈님한테 가장 예. 메시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이거를 가져간다 하는 신념? 예. 어떤 것이 지금 가장 꽂혀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꾸준함. 변치 않는 그런 꾸준한 성실함. 성실?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거는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래할 때 그 성실에 대해서 노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난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은 거지. 예. 근데 성실이란 단어 자체만 들으면 되게 좀 스무스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 그거를 똑똑하니까 바꿔봐요. 그걸 좀 과격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스웩이라는 예. 용어가 있잖아요. 예. 이제 좀 뽐내거나 막 예. 이런 그런 분야인데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요즘 힙합은 막 스웩하면은 돈, 여자 뭐 아니면은 자동차 이런 걸 후세 막 얘기하는데 이런. 예. 좀 근데 느껴지죠. 저는 그런 걸 다루기보다 오히려 이제 스웩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말하는 게 태도나 그런 제가 가장 제 안의 태도에서 중요하게 뽑는 성실함 이런 거에 대해서 전 더 다루는 입장이라 기대가 너무 된다. 아니 얼굴은 진짜 성실이라는 단어랑 어울려요. 얼굴이 그게 어울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아마 얼굴을 보신 저처럼 보신 분들은 그래 얼굴에서 느껴지는 성실을 래퍼한테 미안해요. 뭘 미안하세요. 아닙니다. 어쨌든 취향의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네. 지금 현재 좋은 랩. 네. 이 랩은 정말 좋은 랩이다. 좋은 랩의 기준이 혹시 있어요? 좋은 랩의 기준을 뭘 잡아두기도 다른 게 작품들도 뭐 좋은 작품이다는 기준을 뭐 딱 잡아두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하면은 좀 포괄적이지만 심장이 움직여지는 랩이라고 하면은 좀 정의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심장이 육체적으로 몸에 있는 심장이 뛴다거나 마음을 또 뜻하기도 하잖아요. 네. 마음이 감동이 오는 그런 랩이라면 어떤 게 됐든 좋은 랩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판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래, 역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잖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힙합은 우리나라한테 휙 던져졌어. 그렇죠. 휙 던져졌고 애들은 뭐가 많아. 하는 애들도 많고 뭐가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막 배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겨서 왜 이게 정신까지 얘기하게 됐는지를 짚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건 우리가 찾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쵸. 애들이 그걸 다 공부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게 약간 그들만의 리그처럼 된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머리 좋고 똑똑하니까 나중에 플리즈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감히 그런 입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실하니까. 아이고. 제가 오늘 너무 바보처럼 랩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다음 시간에 다양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힙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서 다시 뵀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사랑방에는 조금 특별하신 손님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내신 책이죠. 사미르 낯선 서울을 그리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찾아주신 분이신데요. 지금 사미르 다마니 씨하고 이 책을 번역하신 윤보경 씨가 지금 제 앞에 두 분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디제 enchanté. enchanté. 이럴 땐 제가 불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언어라고는 우리말밖에 못해가지고. 일단 제가 이 책을 저는 너무 잘 읽었어요. 그래서 한국
에서 이런 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너무 제가 책을 이제 흥분하게 앞서서 두 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왜 제 혼자 저러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사미르 다마니 씨 지금 제 앞에 아주 두상이 작으신 네. 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프랑스 북부 프랑슈 콩테 지역에서 출생을 하셨고 프랑스 앙굴렘 유럽 고등 이미지 학교에서 만화 석사 과정을 수학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네요. 네. 와, 양력이 좀 길어요. 예. 네. 그래서 살짝 좀 넘어가 보면 아무튼 지금은 그 주한 프랑스 문화원의 프로젝트 공모에 당선이 되시고 프랑스 앙굴렘 작가의 집 레지던스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고 네. 한국 사람들의 의사소통하며 작은 디테일까지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의 목표는 한국과 프랑스의 장점을 모두 배우고 한국에 정착해 살면서 작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와, 별로 길지 않았는데 제가 어렵게 읽었죠. 너무 양극을 오가야 됐어가지고. 그리고 네. 그 옆에 지금 저와 살짝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주신 네. 우리 윤보경님은 좀 짧으니까 제가 읽을까요? 네. 서울 출생, 공주대 만화예술학 석사 졸업 이후 프랑스 앙굴렘 유럽 고등 이미지 학교에서 만화 공부를 계속했다. 한국에 귀국 후 대학 출강과 작품 활동을 병행하며 박사과정 중에 있다. 두 분이 같은 학교에서 수학을 하셨네요. 네. 두 분이 혹시 무슨 특별한 무슨 사이가 되시나요? Alors c'est quoi la relation? Notre relation sera un peu amoureuse. D'abord en tant qu'étudiant, on était tous les deux étudiants en même temps, puis après oui, ça s'est transformé en relation amoureuse. 원래는 친구로 만났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편입생이었고 저도 편입생이었어요. 그래서 예, 우선은 둘 다 편입생인 입장으로 이제 서로를 이해하다가 이제 조금씩 더 발전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한 5년째 만나고 있는 5년째 연인. 예, 연인입니다. 제가 실례임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그걸 왜 여쭤봤냐면 네. 번역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와, 이렇게 번역 같지 않고 직접 쓰신 것 같으니 되게 묘한 번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원 저자의 의도가 너무나 잘 드러나 있게 번역이 돼서 두 분이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가지고 네. 네. 그럼 두 분 다 만화가신 네. 거죠? Oui, absolument. 네. 제가 보니까 사미르 씨는 원래는 고고학을 하고 싶어 하셨기도 하고 뭐 이런 이력이 있었는데 네, 예. 윤보경 씨는 그럼 저는 옛날부터도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만화라는 것보다도 이야기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역사 과목 되게 좋아하고 이런 두 분이 공통점이 좀 있으시기도 하겠다. 네,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예, 공통점이 있으셨구나. 그러면 제가 좀 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이 책에 대해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일단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여졌던 만화들하고 조금 다르고요. 한국의 네. 만화가들이 그려왔던 것들하고 좀 다른데 되게 문장도 되게 시적이고 네. 한 페이지가 거의 하나의 원화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텍스트를 쓰시고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책으로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출간까지 이어졌는지. En fait, tout d'abord, oui, c'est vrai que c'est pas une bande dessinée, mais cependant, ça a quand même un lien parce que c'est le rapport entre le texte et l'image. 우선은 만화라고 딱 생각하고 작업을 한 건 아니었어요. 조금 더 좀 독특한 작업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만화와는 큰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프랑스에서는 만화를 정의를 내릴 때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이미지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만화와 멀지는 않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작업을 한 거였죠. 네. 그러면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는 누가 이 원고를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투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Justement, ce que j'allais raconter. Oui. En fait, donc moi, mon premier voyage, lorsque je suis venu en Corée, c'était d'abord pas dans un but touristique, mais c'était pour des recherches, pour un projet de bande dessinée que je préparais en France qui traitait de la Corée.
우선은 한국을 처음 왔을 때는 딱 그런 관광하는 입장으로 온 것보다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만화를 이제 좀 더 찾아보기 위한 어떤 자료 수집의 개념으로 왔었어요. 근데 그 만화가 이제 한국을 다루는 만화였거든요. Et puis, donc, ma première venue, c'était une invitation à la résidence à Buchon, invitée par le Comacon. Et je venais pour récupérer des informations graphiques et écrites sur ce projet. 그리고 이제 그 작년 여름에 그 부천 만화진흥원에서 이제 이 친구의 작업과 이제 이 친구의 이력을 보고 이제 레지던스 작가로 뽑아줬어요. 그래서 그 기회로 해서 한국에 오게 됐고 한국에서는 여러 이제 그래픽 작업들을 위한 이제 자료 조사를 하는 중에 있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제 메시지도 옆에다 조금씩 쓰면서 그렇게 자기 스케치북을 좀 채워 나갔었어요. Et puis donc c'était très intéressant parce que déjà j'avais rencontré des Coréens à Angoulême qui m'avaient raconté la Corée. Je parlais de la Corée dans un livre et je ne l'avais jamais visité. Donc, c'était un moment important pour moi, cette venue. 그리고 되게 중요했었던 것은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가득했고 이제 그거를 진짜와 이제 한번 맞닥뜨려서 이걸 이제 맞춰가는 과정들이 자기한테는 되게 재밌는 과정이었다고요. Et puis pendant cette résidence, il y avait le BICOF, le Buchon International Comic Festival. Et c'est à ce moment-là où j'ai rencontré Park Se-yeon, donc l'éditeur de Fandom Books, qui a vu mes carnets de croquis et qui m'a dit qu'il était intéressé par mon travail et à voir s'il y avait possibilité de faire quelque chose ensemble.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원래 그 비코프라는 국제 만화 축제가 부천에서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만화 관련된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자기도 거기에 그냥 가서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파티에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술도 한잔 하고 그러는 분위기에서 박세연 이제 요 대표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연히 만났고 이 친구는 이제 말을 못 하니까 심심하니까 옆에서 그냥 계속 그림을 그렸었던 거였는데 그걸 보고 흥미를 많이 이제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책으로 만들면 어떻게 나올까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었어요. 네, 촉이 되게 좋으셨다. 네. Oui, il a bien choisi. Oui, bien sûr. Et donc oui, après on s'est revus un mois après le BICOF, on a parlé à ses associés et puis tout de suite ils m'ont dit on veut travailler avec toi, est-ce que ça te dirait de faire ce livre? Et c'est comme ça qu'est arrivé le livre qui est là maintenant. 그리고 이제 그때는 파티 뭔가 비코프라는 그 축제 안에서 이제 급하게 얘기를 한 거여서 글쎄요 진짜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페스티벌이 잘 끝나고 난 이후에 연락을 주시고 이제 직접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의도 하게 되고 이제 계약도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실물로 이 나온 책을 만졌을 때 어떠셨는지 마음에 드셨는지 원하는 그림이었는지. Ça te plaît comme le livre réalisé par. Bien sûr, oui, c'est totalement différent déjà d'une bande dessinée comme on a dit, mais c'est très proche aussi. Et j'aime. Ah oui, bien sûr, moi je suis très content du résultat. Et j'aime ce genre de livre où on a des recherches, on montre les recherches d'un auteur, tous ses croquis, je trouve ça très intéressant et ça me plaît beaucoup. 예, 되게 즐거웠고 봤을 때 기분도 되게 좋았다고요. 그리고 이런 책이 한국 시장에서 나올 수 있게끔까지 도와주셨던 것도 되게 고마웠고 기뻤대요. 제가 보기에 약간의 전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어떠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그림에도 되게 많이 매료가 됐었는데 그 프랑스에 계실 때 이제 주변에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막상 한국에 오셔서 겪으시니까 어떤지 많이 차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뭐 좀 특징들이 있었는지. Non, c'était oui, j'avais des impressions, mais c'était très proche finalement de ce que vous m'aviez raconté, de ce que j'en avais vu par rapport aux images que vous m'avez envoyées, que tu m'as envoyées entre autres, parce que tu m'en envoyais un bon paquet quand même. Et c'était très proche et les petites différences, c'est vrai que c'était plutôt des petites choses inattendues, des petits détails dans les images. 우선은 거의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에 유학생활을 했던 한국 분들이 설명을 잘해 주셨었나 봐요. 크게 이거 다른데라는 생각보다는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저 얘기가 저 얘기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처럼 가까웠대요. 그 얘기들이. 예.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냥 정말 작은 디테일함들 그리고 이제 놓칠 수 있는 디테일함 같은 것들을 발견을 했던 점이 얘기. Ou alors c'est des choses qu'on peut pas ressentir. Surtout, la première impression que j'ai eue en arrivant, c'était le climat.
et ressentir cette grande humidité, c'était particulier et ça, je m'y attendais pas. 그리고 이제 말로 설명을 해도 와닿지 않는 것들은 이제 확실히 와서 느꼈었대요. 특히나 이제 그 기후에 대한 네. 거, 여름에 하필 도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네. 장마에 대한 예. 되게 놀라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약간 그 장마를 표현한 걸 보고 아이가 비를 처음 막 경험했을 때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나왔던 표현 같은데 네. 예컨대 제가 조금 시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장마철 나오는 부분에 첫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한국에서는 바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들이 아주 빠르고 화려하게 피어난다. 라고 이제 제가 딱 보고 와 관찰을 하는데 그 거리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다른 거리가 되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보여줘서 아 비가 되게 저렇게 낯설한가 보다. 프랑스엔 장마라는 게 없나 봐요. Non, il n'y a pas d'équivalent. Il y a des petites pluies fines, il pleut parfois beaucoup. Enfin, ça n'a rien à voir avec ce que j'ai vécu en Corée. Non, ça n'existe pas en France. 이제 크게 보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요. 이제 그것과 상통하는 무언가를 찾기가 정말 어렵대요. 물론 비라는 건 존재하지만 네네네. 정말 작게 오거나 뭐 자주 내린다고 해도 그 정도의 양이 한꺼번에 내리는 거는 네. 못 겪는 거죠. 예. Comme je le dis dans le livre, ce genre de pluie, je l'ai vu que 2 fois, je crois, dans ma vie. Ouais. Et donc là, c'est la 3e fois en Corée. 아마 프랑스에서 한 30년간 살면서 한 2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비를 한국에서는 거의 매년 보게 된다는 건데 놀랬다고요. 혹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비가 오면 술 생각이 많이 나고 헤어진 연인이 생각나고 약간 그 철마다 부침개도 먹고 막 이런 게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는 우리랑 많이 다른지. Bien sûr, c'est complètement différent parce que moi, la pluie, en fait, c'est un souvenir d'adolescent que j'ai. C'est quand je regardais des animés manga à la télévision et il y avait des références à des scènes zen. Donc des scènes de pluie dans des décors très beaux, très lisses. Et j'ai vécu ça, enfin, j'ai ressenti ce retour en fait que j'avais quand j'étais ado qui est revenu à la surface. En fait, en général, les Français qui pensent quelque chose sur la pluie? Non. Pas trop? Je pense pas, non. 그냥 일반적으로 프랑스 사람들 전체를 얘기를 하면 별로 그 비가 오면 뭘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친구는 그냥 자기의 청소년 시절 이 생각이 난다고요. 그때 한창 막 망가가 많이 들어왔던 때였대요. 그래서 그 망가에서 보여지는 비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비를 보면 이제 같이 생각이 나는 정도로 네, 그렇게 그냥 추억으로만 남아 있는 느낌. Peut-être, enfin il y a peut-être 2 choses. Les Français, pour la pluie, généralement, on dit que c'est un temps pour rester à la maison. Parfois, moi, personnellement, c'est ce que je dis à chaque fois qu'il pleut, ça me donne envie de rester à la maison. Ou alors, il y a une expression, on dit qu'il pleut comme vache qui pisse. 얼라. Voilà.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한 도중에 좀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냥 귀찮으니까 나가기 싫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술을 먹거나 동네 중국집에서 먹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가 하늘에서 이제 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할 정도로 되게 작게 내리기 때문에 되게 시적이다. Mais ça, c'est seulement quand il pleut beaucoup, hein, qu'on dit qu'il pleut comme vache qui pisse. 아, c'est vrai? Ouais, quand il pleut beaucoup. Ouais, ouais. 아, 비가 좀 많이 내리면 그때 이제 암소가 위에서 이제 쉬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아니 되게 텍스트가 그냥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사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그 두 분 다 앙글렘 유럽 고등 이미지 학교 맞죠? 예. 근데 저 학교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이미지 학교에서는 대체 어떤 수업을 하나 이렇게 문학적인 텍스트 수업은 제가 보기엔 프랑스 교육이 이제 일찌감치 이제 문학 교육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쓰는 것 제가 다른 것 같은데 도대체 그 학교의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미지 학교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네. D'accord. En fait, école de l'image, c'est d'abord une appellation particulière parce que c'est quand même une école des beaux-arts. Mais il y a, donc on peut différencier 3 types d'écoles des beaux-arts en France. L'école de l'image, enfin les écoles de l'image, les écoles des arts décoratifs et les écoles des beaux-arts. 우선은 프랑스에서 대부분의 그 학교들은 예술 학교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건 3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미지 학교, 그리고 두 번째는 장식 미술 학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냥 예술 학교, 일반 보자르라고 불리는 학교 이렇게 3개를 나눌 수 있어요.
Et puis après, l'école de l'image d'Angoulême est particulière parce que donc, c'est une école des beaux-arts où c'est vrai qu'il est un peu plus orienté sur l'image. Et elle se décompose en 2 cursus distincts. Donc le premier cursus, les 3 premières années, qui est le DNAP, Diplôme National d'Art Plastique. Et puis le second, qui est soit DNSEP et Diplôme Supérieur d'Études Plastiques, ou alors l'orientation Master Bande Dessinée. 우선은 딱 처음 1학년으로 들어가면요. DNAP라고 하는 그런 학위를 받기 위한 수업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조형 혹은 이미지 전반에 대한 그런 수업을 하기 때문에 3년을 그렇게 보내고요. 나면 거기에서 더 아예 조형적 혹은 미술적으로 더 깊어질 건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갈 건가라고 정하는 시기가 있어요. 기본 3년은 일단은 어쨌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냥 조형, 이미지 공부 전체적인 거는 해야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기가 만화를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만화를 위해서는 이제 거기 만화 석사라는 과정이 아예 따로 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자기가 작가가 되고 싶거나 이제 좀 더 그쪽으로 작업을 하고 싶으면 NSEP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도 어떤 디플롬을 주는데 이제 플라스틱 예술, 그러니까 조형 미술 쪽으로 된 이제 석사를 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유학을 많이 가 있는 상황인가요? Il y a beaucoup d'étudiants coréens. Oui, d'ailleurs, moi quand je suis arrivé, il y en a 4 qui sont arrivés en même temps que moi, 3 ou 4 qui sont arrivés en même temps que moi dans la même promotion. 우선 자기가 그 편입시험을 봤을 때는 한 3-4명의 한국 사람들과 같이 봤다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갔거든요. 네네. 1년 이후에 갔는데 그때에도 한국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앙굴렘이라는 학교도 이제 좀 만화 쪽, 이미지 쪽으로 좀 유명한 학교이기도 했고요. 네네. 프랑스의 한국 유학생들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Ce qui est aussi particulier, c'est que les étudiants peuvent arriver à n'importe quel moment, c'est-à-dire qu'ils peuvent arriver très bien en 2e année, 3e année, première année ou 4e. Mais ce qui est bien, c'est que l'école, par son système Beaux-Arts, demande aux étudiants de s'intéresser un peu à tous les médiums. 우선은 그 한국 사람들이 왔을 때 그 한국 사람들의 학생들의 그 레벨에 따라서 그 주는 합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학년으로 합격시키거나 혹은 4학년으로 합격시키거나 그러니까 그 친구의 레벨을 이제 그쪽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학을 어쨌든 하게 되면 무조건 모든 미디어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딱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좀 혼날 각오를 해야 되고요. 복합적으로 다 전반적인 거에 대한 이해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군요. Il faut bien sortir de l'idée, en tout cas, que c'est pas une école où on apprend de la technique, c'est-à-dire qu'on n'a pas de cours techniques ou comment préparer une page, mais on se pose un questionnement. Et ça, c'est le plus important et je trouve que c'est vraiment utile. 그리고 프랑스의 아마 교육 전반적인 특징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앙골렘에서 특히나 강조를 했던 부분들은 이미지를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대한 테크닉적인 거를 정신에 대한 그래서 테크닉은 절대 배우지 않았고 물론 조금씩 배웠지만 많이 배우지는 않고요. 많이 하는 질문들이 항상 그거였어요. 왜 이걸 이렇게 그렸니? 왜 이걸 이렇게 했니?라는 자기에게 계속 질문을 시키고 남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이 옳다라고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많이 가르쳤죠. 그 왜라고 하니까 이번 책에도 내가 왜 이렇게 걷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 교육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외국에 처음 가게 되면 코에 되게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향에 그 나라 특유의 향, 그 지역 특유의 향에 대해서 민감해지는데 이제 이 책도 보면 향기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한국에 처음 내리셨을 때 미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신 부분이 앞에 이제 서문에 나오기도 했는데 한국의 첫 향은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되게 예민한 얼굴이신데 지금 이렇게 막 촉수가 예민하실 것 같은 얼굴인데 한국의 첫 향을 비유할 수 있다면? Alors déjà, c'est sûr, quand j'étais à l'aéroport, j'ai rien senti de particulier. Je crois que c'est quand on est sorti dans la rue, qu'on est arrivé à Goury le premier jour, et qu'on est sorti dans la rue, c'était vraiment l'odeur des restaurants. Ouais, des odeurs de nourriture, il y avait des odeurs. Même à l'arrêt du bus? Non, pas à l'arrêt de bus. C'est-à-dire que j'ai pas senti d'odeur particulière entre le moment où je suis arrivé à l'aéroport et le moment où je suis arrivé chez toi, mais c'est après en sortant où j'ai été attiré par les odeurs qui venaient des restaurants. 우선은 딱
그 공항 내리자마자 냄새가 아무것도 안 났대요. 신기하다. 예. 코가 있는데 어떻게 안 나지? c'était pas la même vraiment. 아, 농담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Non, en fait, j'ai pas fait 저분 화내시면 attention. 어떡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무래도 자기가 조금 신경을 안 쓴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뭔가 딱 특별하게 크게 다가온 거는 없었대요. 우선 그냥 비슷한 냄새구나. 혹은 그때 가장 놀랬던 건 아마 습도 때문에 놀랬을 거였고요. 냄새는 이후에 점점 왔는데 네.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라고 하면서 계속 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음식 냄새들이 많이 난대요. 길에서. 떡볶이 냄새 어땠는지. Non, par contre, je pense que j'ai pas senti d'odeur entre l'aéroport et chez toi, parce que c'était d'abord visuel, c'est-à-dire que c'était un pays que je ne connaissais pas, et donc je regardais un peu tout ce qu'il y avait autour sans me fier aux autres sens. 우선은 자기가 그때를 떠올려 보면요, 아마 모든 신경들이 집중이 됐던 건 시각 쪽이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딱 도착하니까 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부터 어느 이제 도시 이제 중심가까지 가는데 볼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냄새는 우선은 둘째치고 보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Mais par contre, là, quand je suis revenu là au mois d'octobre, les premières choses que j'ai senties, enfin à l'aéroport, visuellement, ça, je connaissais, donc j'ai pas réagi. Et c'est seulement quand on est arrivé au restaurant, j'ai senti, je dis ah ça y est, maintenant je suis en Corée. Tu te souviens? 이번에 이제 10월에 한국에 오면서는 딱 느꼈던 게요. 처음 공항 딱 도착하자마자는 한국에 왔다는 느낌이 덜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배고프다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캐리어를 들고 이동을 하고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떡볶이 시키자마자 떡볶이 냄새를 맡고 난 정말 이제 한국에 왔구나라고 느꼈다고요. 아니 제가 뭐 향에 대한 거는 제가 일단 외국에 가면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랬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책을 보면서 놀라웠던 게 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의 간판이 낯설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너무 자주 바뀌고 너무나 다양한 서체와 너무나 많은 외국어 외래어와 그런데 사미르 씨 같은 경우는 간판에 있는 글자를 그렸을 거 아니에요. 네. 썼다라기보다는 그렸을 것 같은데 떡볶이라는 그 글자 자체도 거의 그림처럼 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간판들 혹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Alors oui, là, donc les panneaux, alors c'était vraiment particulier parce qu'en France déjà il n'y a pas autant de panneaux. Et donc pour moi c'était vraiment une richesse visuelle. Et puis ces panneaux, on peut constamment créer un lien entre la population et les panneaux, entre les scènes qui se déroulent dans la rue et les panneaux. 우선은 프랑스에서는 그만큼의 많은 간판들이 없고요. 네. 그래서 오자마자 우선은 시각적인 되게 풍요로 보였대요. 자기는 우선 그 풍요가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어떠한 자막 같은 느낌도 네.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이 사이에 그러니까 텍스트랑 이미지가 함께 있는 느낌이라서 이것도 또한 되게 만화 생긴 것 같아요. 예. Et puis, en même temps, ça laisse aussi une trace, c'est-à-dire, comme tu le disais, les panneaux changent vite. Donc, quelqu'un qui a connu l'endroit et qui revoit ce dessin avec le panneau qu'il y avait précédemment, aussi, ça va peut-être lui rappeler des souvenirs ou quelque chose. Ça aussi, c'est quand même quelque chose d'intéressant que je voulais exploiter. Et dernièrement, vas-y, je te laisse traduire. 그리고 이제 그 하도 간판이 자주 바뀌는 그 면을 말하자면 예를 들어 자기가 그려놓거나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흔적을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맞다 이 근방에 이게 있구나라는 네. 거를 아마 떠올릴 거라고요. 워낙 빨리 바뀌니까 이게 네. 언제까지 이걸로 있을지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면으로도 어떤 기록을 남기는 거로도 재미있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해요. Et puis, ce que je voulais dire aussi, oui, c'était que ce qui est bien avec ces panneaux, c'est que ça montre aussi la concurrence entre tous les commerçants qui redoublent d'efforts pour mettre en avant leur commerce et être le plus visible. 그리고 이제 또 간판에 대해서 얘기를 또 다른 이야기를 추가를 하자면 그 상인들의 그 결투 대결 같은 것도 같이 느껴진다고요. 경쟁하는 네. 업체들끼리 모여 있었을 때 내가 더 잘 보여야 돼. 내가 더 앞으로 나가야 돼. 내가 더 다른 색깔을 쓸 거야라는 식으로 그렇게 다투는 모습이 시각적으로도 보인대요. 그래서 그런 면도 되게 없는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Mais En fait, elle trouve oui. comme le texte et l'image, ça c'est comme la bande dessinée. Bien sûr, c'est ce que j'allais dire. C'est ce que j'allais dire là justement. J'allais dire que moi, le point que je retiens le plus,
c'est qu'on peut faire créer le lien entre, donc, comme je disais, la foule et les panneaux, et qui est un peu une représentation aussi d'une ville vivante qui s'exprime un peu comme des phylactères, les bulles de bande dessinée. C'est vraiment le point qui m'intéresse.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되게 관심이 있는 것이 그 간판과 그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들의 그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는 점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작업을 했던 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 가운데 한 약간 나이가 든 여자분,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하라는 식으로 좀 압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여자분이 그 결혼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그 간판 밑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같은 거에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거기서 할 수 있다라고 느꼈던 게 있대요. Mais, donc oui, ça sera mes futures recherches. Et comme je le disais aux antennes tout à l'heure, donc je vais apprendre le coréen. Et donc une fois que j'aurai appris, ça sera le sujet de mes futures recherches, de trouver les liens qu'il y a entre les panneaux et puis là, cette ville qui s'exprime et ses habitants. 그래서 이제 큰 도시가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간판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가라는 거를 뉘앙스를 잘 알기 위해서라도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것이 자기의 숙제이고, 그리고 나면 더 이해도 할 수 있을 거고, 그걸 잘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자기의 다음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지금 네,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즐거운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다. 무엇을 견디기 위해 쓰는지. 그럴 때면 끝없이 반복해서 바위를 밀어올리는 시시포스가 떠오른다. 소설 쓰기에 마일리지는 없다. 매번 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12권의 책을 냈든 120권의 책을 냈든 마찬가지. 이것이야말로 소설 쓰기의 매력이 아닐까?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는 순간 겨우 터득한 소설 쓰는 법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 어김없이 작가 지망생으로 돌아간다는 것.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막막하기 때문에 또다시 쓰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 언제나 첫 소설, 첫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것. DJ가 가방 털어 읽어드린 책 한 권. 오늘 제 가방 속에 담아왔던 책은요, 김경욱 작가의 소녀는 늙지 않는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